캐나다 연방총선 날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당과 자유당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나노스가 3일 발표한 연방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의 지지율은 35.7%로 집계되며 자유당과 격차를 5%포인트 차이로 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이번 총선이 발표된 이후 보수당의 가장 큰 리드입니다. 신민당의 지지율은 18.3%였습니다. 지난달 15일 트루도 총리는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캐나다 국민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19년 이후 2년 만에 조기 총선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은 지난해 3월 이후 팬데믹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을 다시 잡았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루도 총리가 현재의 높은 인기를 지렛대 삼아 다수 정부 수립을 위해 조기 총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각 정당은 올해 초부터 이미 각 지역구의 후보를 확정하며 총선에 대비했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본격화되려는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당은 야당으로부터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이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이번 선거의 키포인트는 자유당의 다수정부 수립 여부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역풍은 더욱 거셌습니다. 총선 발표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70%의 캐나다인이 이번 선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루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선 유권자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시 승자가 누가 됐던 다시 한번 소수 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자유당이 보수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더라도 소수 정부를 꾸리는데 그친다면 이번 총선이 무의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트루도 총리의 리더십에는 큰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전 지역에 걸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의 테레사 탐 최고보건 책임자는 3일 모델링 발표를 통해 백신 접종률 둔화와 이른 경제 재개로 인해 전국에서 대대적인 코로나19의 부활이 시작됐다며 현재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캐나다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말 사상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신규 확진자 수는 2일 기준 4,030명으로 한 달 사이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0월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1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의 수치는 18세에서 39세 사이 연령층의 백신 접종을 즉각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젊은 성인층은 경제활동의 중추임과 동시에 오락적인 이유로 가정 밖의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감염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탐보건관은 여전히 캐나다 전역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실내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에 앞서 사람들은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포함한 개인 방역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탐보건관은 또한 델타 바이러스의 부활이 점차 심해지면 병원 수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세를 정상 궤도에 올리지 못한다면 이번 보건 위기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치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경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 보건당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폭증한 BC 북부 보건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보건당국은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인테리어 보건지역에 적용된 공중보건 제한 조치를 북부 보건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2세 이상 모든 지역은 실내 개인 모임은 한 가구 또는 5명의 게스트로 제한되며 생일 파티나 바베큐 등 개인 야외 모임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200명 이상의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필요하고 실내 이벤트 시에도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필요하며 실내 및 실외 관중과 함께하는 스포츠 이벤트 역시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요구됩니다. 단 모든 실내 피트니스 수업과 체육관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기존 지침대로 이용이 허용되며 식당이나 술집, 나이트클럽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K-12 및 대학생 대상의 교육활동 또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프린스 조지, 퀘넬, 번스레이크, 포트 넬슨, 프린스 루퍼트 지역 등을 아우르는 BC 북부 보건지역은 지난달 31일까지 5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일과 2일 각각 94명과 103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방역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드리안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현재 북부 지역 병원에 있는 확진자 중 약 90%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65세 미만 인구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층 사이에서 빨리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북부보건부의 최고 의료보건 책임자인 김종 박사는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우리 지역 병원이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 BC주에 거주하는 8,600여 명의 학생들은 BC주 전역 16개 신축 및 개축 학교에 더 안전하고 현대화된 교실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 교육부 장관은 3일 성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은 최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교사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적합한 환경에서 가르칠 권리가 있다며 BC주 정부는 학생들의 성공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신축 및 개축 학교에 약 3억 5,3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BC 정부는 학교 신축 및 확장, 대대적인 개조 및 교체, 또 미래에 세울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 등에 2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발표해왔습니다. 16개 신축 개축 학교에는 랭리의 도나 가브리엘 로빈스 엘레멘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정원이 550명인 이 학교의 명칭은 지역 내 교육에 평생을 바친 퀀틀랜드 퍼스트 네이션 구성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랭리의 이 신설 학교에는 약 2,760억 달러가 투자되어 당초 예산인 3,200만 달러를 밑돌았으며 교육청에서 3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약 100명의 타가 공간이 있는 지역사회 교육센터도 있는데 이는 지난 4년간 학교 구내에 1,200명의 타가 공간을 신설한 차일드 케어 BC 계획의 일환입니다. 카트리나 첸 아동보육 담당 부장관은 신설된 이 타가 공간은 가정 및 아동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또 다른 예라며 조기 타가 및 조기 교육을 개선하는 것은 특히 어머니를 비롯한 가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튼튼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BC주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에 따라 9월에 8개 신설 학교가 개교되며 3개 학교가 확장됨에 따라 수백 명의 학생이 이동식 교실에서 정식 교실로 옮겨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 16건의 투자는 학생 지원 및 학교 투자에 대한 주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는 학교 신축 및 확장, 대대적인 개량 및 교체, BC주 전역에 급성장하는 지역사회들을 수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 등 학교 시설 투자를 위한 약 3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